이케아 식품사업 총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케아 최고의 소파 영업사원은 미트볼이다. 투박하게 담긴 미트볼, 메시드 포테이토, 링곤베리 잼까지. 이 잼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이케아 미트볼 옆에 그 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케아는 가구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세계 상위 50위 안에 드는 식품 체인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케아를 찾는 고객 중 30%가 밥을 먹으러 간다고 대답한 통계가 있거든요. 이케아 광명점은 주말에만 2만 명 가까이 찾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식사까지 마친 뒤에 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케아 창립자는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도 가구를 사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오늘은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가 왜 식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이케아와 미트볼입니다. 이케아의 레스토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케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케아는 1943년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사람이 창업한 곳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처음부터 가구를 팔았던 건 아니고 펜이나 지갑, 액자 같은 걸 팔던 잡화점이었어요. 캄프라드가 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전쟁 이후 스웨덴은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던 중이었는데요. 급격하게 인구 이동이 일어나니까 도심에 집이 모자랄 지경이 됩니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100만 가구씩 늘리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했지만 집이 해결되고 나니까 집을 채울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가구가 지금이야 싸게 살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가구는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개장문 같은 게 대대손손 내려올 때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캄프라드는 가구 수요가 높아질 걸 예상하고 그러면 가구를 저렴하게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1947년 이케아의 가구 사업이 이렇게 시작됐죠. 캄프라드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가구를 싸게 그리고 많이 파는 것. 물건을 저렴하게 팔려면 다른 데서 비용을 줄여야겠죠. 우선 매장을 도시 한가운데 내는 게 아니라 외곽에다 창고를 만듭니다. 국내에 있는 이케아도 도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카탈로그를 돌려서 주문을 하면 직접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구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크다 보니 집집마다 배달하기엔 너무 많은 품이 드는 거죠. 이때부터 가구를 분해해서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같은 차량이라도 더 많은 가구를 실을 수 있으니까요.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가구를 납작하고 평평하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플랫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구를 만들 때 조립 공정을 건너뛸 수 있는 데다가 한 번에 많은 짐을 실어서 이동할 수 있으니 가격을 매길 때 더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가구 업체에 비해서 운반 비용과 물류비가 50% 가까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극한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게 이케아 쇼룸입니다. 가구를 쌓아두던 이케아 창고를 쇼룸으로 바꾸고 사람들이 가구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게 했거든요. 이 쇼룸이 지금은 매장의 형태로 발전한 거고요. 1958년 이케아의 첫 매장 정식 오픈을 앞두고 캄프라드는 이런 걱정이 듭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하다 배가 고파서 그냥 나가버리면은 사실 배가 고프면은 쇼핑이고 뭐고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요. 이땐 쇼핑몰에 푸드코트가 있는 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매장 안에 작은 카페부터 만들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려면 셰프도 고용해야 하고 주방도 만들어야 하니까 쿠키와 커피 정도만 팔 수 있겠죠. 1960년 들어서 음식을 팔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간단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케아는 음식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힘을 들일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이케아 레스토랑에도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와 급속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음식을 팔 수 있으니까요.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럼 어떤 메뉴를 팔아야 할까요? 처음엔 바이킹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을 가져가려고 했대요. 스웨덴은 바이킹의 나라로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캄프라드가 스웨덴 민속 사학자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민속 사학자가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하죠. 이케아가 탄생한 스몰란드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을 파는 게 어떻겠냐고요. 캄프라드는 고민 끝에 메뉴를 정합니다. 메시 포테이토와 훈제 양고기, 소시지, 치즈 커드 케이크 등의 메뉴가 이때 만들어졌죠. 메뉴만 보면 아주 투박합니다. 사실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려한 요리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투박한 메뉴 덕분에 오히려 북유럽 느낌을 팍팍 주는 효과를 얻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케아의 레스토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케아 하면 떠오르는 이 미트볼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1979년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석유값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합니다. 이케아는 이때부터 사업 확장은 잠시 미루고 내실을 다지기로 해요.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있는 거나 잘하자는 거죠. 이때 손을 본 곳이 바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을 열려면 좀 더 본격적인 음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어떤 음식을 팔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기준을 좀 세워봤어요. 먼저 첫 번째,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전 세계 매장에 저렴하게 똑같이 판매하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호불호를 타지 않고 모두에게 익숙한 음식일 것.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미트볼이었어요. 미트볼은 스웨덴에서 많이 먹기도 했지만 고기를 둥글게 빚어 만들어 먹는 요리는 세계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폴페테, 터키 퀘프테, 러시아의 코틀레티, 베트남의 티비엔 등이 있죠. 애초에 스웨덴 미트볼이 터키 퀘프테에서 나온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건 스웨덴 공식 트위터 계정이 인정한 부분이고요. 스웨덴의 국왕이었던 칼 12세가 오스만 제국에서 퀘프테를 먹고 반했고 이걸 스웨덴에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바로 미트볼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캄프라드와 메뉴 개발자가 다툰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원래 캄프라드는 돼지고기 베이스의 미트볼을 만들려고 지시했는데요. 개발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는 걸 고소했다고 해요. 이 신경전에서 개발자가 이기는데요. 캄프라드가 한 수 접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개발자가 쇠고기가 들어간 미트볼이 수출하기엔 더 쉽다고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메뉴를 더 추가합니다. 연어 필렛. 연어도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식재료니까요. 미트볼은 1985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매년 10억 개 이상 팔립니다. 이 정도면 가구와 함께 이케아의 주력 아이템이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여러 실험을 거쳐서 레스토랑의 위치도 전략적으로 둡니다. 레스토랑을 출구도 입구단이 애매한 중간 지점에 배치했거든요. 고객이 이케아로 들어와서 일단 쇼룸과 쇼핑 공간을 충분히 구경했을 때쯤 레스토랑이 나옵니다. 손님들이 여기 앉아서 밥을 먹을 동안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겠죠. 아까 본 가구를 어디에다 배치하면 좋을지, 뭘 사면 좋을지 등등요. 식사를 끝낸 뒤에는 이 생각이 구매로 이어지기가 좀 더 쉬워질 거고요. 대신 출구에는 스웨덴 푸드마켓 코너를 배치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들 중 몇 가지는 이 마켓에서 팔고 있거든요. 미트볼이나 훈제 연어, 매시포테이토, 그레이비 소스, 또 피자도 있고요.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나 재료가 괜찮았다면 여기서 사갈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진짜 절묘하고 똑똑한 배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끔 이케아에 가서 미트볼을 사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이케아의 레스토랑 사업은 오히려 이케아의 메인급으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음식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2015년에 출시한 비건 미트볼인 베지볼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구 브랜드가 식품산업 트렌드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도 다양한 비건 메뉴를 만들어 팔고 있죠. 한국에서 판매하는 메뉴들만 봐도 느껴집니다. 김치볶음밥이나 돈가스같이 현지화된 메뉴도 팔고 있거든요. 가구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시작했던 이케아의 레스토랑 사업, 이젠 이케아에게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케아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직접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든데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곳이죠. 이케아는 쇼핑몰에서 레스토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레스토랑을 어디에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더현대 서울 같은 곳들이 갈수록 식음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세상 먹을 것을 제하는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케아 최애 아이템 혹은 최애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